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1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날이 환해졌습니다. 네, 밖에 정말 여의도 공원에 초록이 정말 그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 우리 송창식 선생님이 부르셨던 그 푸르른 날의 노래 가사가 연상이 되는 그런 여의도 공원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에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실려가지고요. 오늘은 그 수요일이라서 전자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한국경제 신문에서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바이오, 오늘은 약간 바이오 특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 위탁 생산 글로벌 최강, 첨단 의약품은 걸음마 수준. 위탁 생산 CMO라고 하는 그 위탁 생산은 최강인데 첨단 의약품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는 얘기네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 개발까지 들어가면 CDMO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ODM, OEM 할 때 그 ODM에 해당되는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사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거 한번 팔아볼래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건 이제 OD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디자인하고 이런 거 나이키에서 다 해놓고 너네는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한 대로만 생산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OEM인 거고, 그죠?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도 CDMO는 개발까지 해서 위탁 생산을 해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데 삼바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요. 삼바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삼바는 생산 능력 세계 1위이며 글로벌 대형 제약사 20곳 중에서 12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이 분야 강자다. 다만 항체 의약품에 치중돼 있으며 첨단 의약품 분야 진출은 더딘 상황이다. 글로벌 CDMO 이 생산 능력 요 그림이 잘 나와 있다,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만 4천 리터이고요. 베링거 잉겔하임이 49만 리터. 그리고 론자가 46. 우시바이오로직스 중국 회사입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45만 6천 리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바가 2016년 11월 달에 상장이 됐었는데요. 그때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이제 3위 그리고 나중에 1위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당당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바이오 전문지 파마 보드룸은 최근 글로벌 매출 기준 상위 CDMO로 론자와 캐틀란트 미국 기업이네요. 론자는 참고로 스위스 회사고요. 그리고 서머피셔 미국, 우시바이오 중국, 레시팜이라고 이 회사는 스웨덴 회사네요.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크프리트 스위스, 후지필름 일본, 후지필름에서 CDMO를 하나 보네요. 그리고 베링거 잉겔하임이 이렇게 9개 업체를 상위 CDMO 회사로 꼽았는데 삼바는 업력 12년 만에 126년 전통의 론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우뚝 섰다. 야, 우리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고 하잖아요. 마케팅에서 항상 이제 가장 처음 진입을 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아이폰이 스마트폰에
퍼스트 무버.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이폰이 사실은 퍼스트 무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블랙베리라든지 노키아 폰을 보면 그때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었는데,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원래 다 전부를 다 차지한다라고 해서 웬만하면 시장에 가장 제일 먼저 진입을 하는 그런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스트 세컨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빠른 2인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 빠른 2인자가 여러 많습니다. 각 분야 보면 빠른 2인자로 어떻게 보면 99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포탈은 다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2002년도에 네이버가 상장이 되는데, 물론 상장이 되기 전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좀 패스트 세컨드 스트래티지로 해서 빠르게 2인자로 들어와서 1인자가 된 그런 부분이고, 애플의 스마트폰이 2007년 6월 달에 나오고 나서 2010년 11년도에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면서 삼성이 또 스마트폰의 1등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의 이 패스트 세컨드 스트래티지가 저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했다가 그 시장 자체가 안 열리면 크게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시장 자체가 안 열려버리면. 근데 시장이 열리고 나서 이제 이 시장 성장하네 해서 빨리 들어가서 1등이 되어버리는, 그게 삼성의 굉장한 강점인데, 이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이 이렇게 12년 만에 론자를 제끼고 1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삼바는 CMO 사업을 위해서 2011년 4월 달에 설립이 됐네요. 그리고 2015년 3공장까지 착공하면서 빠른 속도로 생산 능력을 확장을 했는데, 2018년 세포주 개발, 그리고 공장 개발, 임상 물질 생산 및 품질 테스트 등을 제공하는 위탁 개발 CDO 진출을 선언하고 CDMO 사업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4공장이 완공이 되면 생산 능력은 총 60만 4천 리터가 되고요. 올해 4공장이 완공이 되면 60만 4천 리터가 되네요. 론자 46만, 그리고 베링거 잉겔하임 49, 우시바이오 45.6 등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서 생산 능력에서 초격차 1위로 올라선다. 생산 능력 확장 전략은 계속되는데요. 상반기에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 증설에 나서서 2025년 9월 가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5공장에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와 글로벌 R&D 센터 등을 설립하는데, 이곳에 유망한 바이오 스타트업을 입주시켜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삼바는 항체의약품만 생산할 수 있는데요. 신공장인 5공장 역시 114공장과 마찬가지로 항체의약품 시설이 들어서고요. 반면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첨단의약품 분야인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인수합병 경쟁이 치열하다. 단순히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첨단의약품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M&A다. 이 CGT 세포유전자 치료제 는 차세대 의약품 기술인데, 환자 맞춤형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이게 이제 카티라고 하는 거고요. 메신저 리보핵산, 요게 이제 mRNA 백신이 대표적이다. 바이오의약품 매출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약 5%의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같은 기간 CGT는 46%의 성장률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와, 엄청난 성장세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꿈틀꿈틀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동안 바이오가 완전히 죽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죽기 전에 시장에서 계속 얘기됐던 게 이 카티,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요 부분하고 mRNA가 바이오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테마였는데요. 그 이유가 46%의 고성장을 보일 거라서 그런 거네요.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항체의약품만 생산하는 전략이 아니라면 이런 시일 안에 진출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를 읽어보는 김에 쭉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미국 넥스트 팬데믹에 6조를 투자했는데 한국은 겨우 1,000억.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한국 정부가 준비한 R&D 예산은 1,000억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국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 R&D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보건복지와 질병관리청이 제2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백신 R&D 예산은 각각 869억 원과 273억 원으로 조사됐고요. 질병청 관계자는 정부 전체 예산이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나뉘어 있어서 백신 R&D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역, 의료 대응, 백신 R&D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미국 행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제2 팬데믹 전략인 프로젝트 넥스트 젠은 민간하고 협력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 mRNA 백신 개발 등을 위해서 총 40조 원 가량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재정 지원 액수를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한 최대 규모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백신 임상 진행 중인 한 기업 대표는 지금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정책 과제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질병청, 복지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가 따로 노는 시기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넥스트 팬데믹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게 강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었던 그동안의 수많은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면 약간은 상장하기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좀 걸러낼 방법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고객분 중에 이런 신약에 대한 지원 심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신약 무슨 심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얘기하는데 딱 3분인가 5분 만에 중단하고 집에 가라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고 해서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서 그냥 아예 쫓아보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의 연구원이 이 교수님의 박사과정에 지원을 했다든가 그러고 나서 인터뷰에서 물어봤대요. 그때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라고 여쭤봤더니 이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옛날에 이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도 그렇고 그 어느 정도의 이 에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라 부분이 최소한 이제 5%가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에라 없이 거의 100%다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생태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 국민들이 낸 이 혈세를 가지고 눈먼 돈을 막 나눠먹기 식이 아니라 좀 더 그렇게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해서 그죠? 집행이 되면 우리나라도 IT 강국에서 바이오 강국으로 가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주식 시장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이 신뢰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도 그 이상한 바이오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보면 미국의 IT가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닷컴 세상에 온 것도 펜타곤에서 그 닷컴에 해당되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뭐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술 보면 엄청난 국방 예산, 우리나라 거의 전체 예산에 맞먹는 그런 국방 예산을 미국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개발된 신기술을 또 상업화 시켜가지고 미국에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쓰이면서 이 mRNA 방식으로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데 제가 뭐 신문 읽다 보니까 한 10년 걸리는데 이 mRNA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아주 단기간에 빨리 만들 수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국 행정부에서 뿌려준 그런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게 미국의 이런 제약사한테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미국의 의학의 그런 회사들의 기술적인 수준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어떤 선순환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그 다음은요, 보령, 카나브, 이제 1600억 벌 때 미국 에브비 휴미라는 28조 벌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령이면 보령제약인 것 같은데, 그죠? 바이오 대해부, 글로벌 기업과 여전한 격차, 국산 신약 개발 현주소는 화이자가 매출 132조 할 때 셀트리온이 2조,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지만 매출 마의 2조 허들을 넘어 유한양행 한미약품 항암제 그렇죠. 한미약품이 예전에도 항암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블록버스터 채비 점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가 세계 1위네요. 화이자가 세계 1위인가요? 시총으로는 존슨앤존슨이 1위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이 132조와 2조고요. 셀트리온은 첫 제품 출시 10년 만에 국내 제약사들이 반세기 넘게 도달하지 못한 매출 2조 원의 벽을 넘었다. 하지만 화이자와의 체급 격차는 상당하다.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다. 이러면 갑자기 삼성바이오는 그러면 시총이 얼마인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셀트리온이 이제 2조를 찍었으니까 삼성바이오는 매출이 얼마였는지 잠깐만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음, 20년도에 1조 1천억, 그리고 21년도에 1조 5천억, 그리고 작년에 3조, 올해는 3조 4,567억 이렇게 나오네요. 예, 삼성바이오가 작년에 3조 찍었네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는 지난해 세계 제약사 중에서 처음으로 매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아, 매출액 기준으로 화이자를 1등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올해 매출 전망치는 710억 달러로 낮아졌지만 이 분야 세계 1위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고, 매출액만으로 평가하면 한국 기업의 현실은 초라하다. 국내 자체 의약품 개발 기업 중엔 셀트리온이 지난해 매출 2조 원 고지에 오른 정도고, 그동안 걸어온 역사도 미래를 책임질 신약 후보 물질도 모두 화이자의 압승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기간 깜짝 성장한 바이오 기업 모더나는 2019년까지 매출이 제로였다. 이야, 그래요? 맨날 우리가 모더나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 모더나가 2019년까지 매출이 제로였었네요. 이 mRNA 기술에만 매달려서 이제는 맞춤형 암 치료제 회사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고,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술 중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제약 공룡들이 바이오 기업과 손잡고 기술 확보 전쟁을 펼치는 이유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분위기도 최근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글로벌 상위권에 오른 기업은 없지만 수년 내 국산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유한양의 한미 약품 등이 개발한 국산 항암제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후보로 거론되는데,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영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수준 높은 공학기술력과 대기업의 자본력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국내 바이오 시장을 재편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다. 28조 원과 1,578억 원,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제약 바이오 분야 대표 신약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다. 28조 원어치 팔려나간 세계 1위 의약품은 미국 제약사 에브비의 휴미라다. 루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쓰이는 이 약은 코로나 관련 제품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10년간 세계 판매 1위 자리를 놓지 않았다. 야, 휴미라가 1등이었군요. 국산 신약 매출 1위는 보령의 고혈압 약인 카나브였고요. 지난해 1,57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헬스 간판 제품 매출 격차가 177배에 이른다는 의미다. 아, 그렇군요. 국산 신약이 36개가 있나 봅니다. 이 중에서 지난해 1,000억 원을 넘어선 제품은 이 보령 카나브하고 LG화학의 제미글로 패밀리, 그리고 HK 이노엔의 케이캡 등 3개가 1,000억 이상 매출을 했군요. 카나브 등 7개 제품군은 국내에서 1,418억 원, 해외에서 160억 원어치가 팔렸고요. LG화학의 제미글로 등 3개 패밀리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1,430억이었고요. HK 이노에는 역류성 식도염 약인 K캡 단일제로만 매출 1,321억 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국산 신약 매출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지만 수출 실적은 크지 않고요. 여전히 내수 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국산 1호 신약인 SK케미칼의 위암 치료제 썬플라는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1999년 첫 국산 신약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1월 허가가 취소됐다고 하네요. 시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휴미라가 미국에 출시된 것은 선플라보다 3년 늦은 2002년이었는데 출시 10년 만에 세계 매출 1위가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바이오 산업 체급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빅파마 하는 이유가 마케팅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마케팅이 돼야 아무리 좋은 신약도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지금 LG화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LG화학이냐면 LG화학은 순수화학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양극재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아닌가 싶으실 건데, LG생명과학을 LG화학이 한 십몇 년 전에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안에 생명과학부가 있고요. 거기서 제미글로라는 그런 신약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당시 미국 FDA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국산 약은 3개 불과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주 수익원이 복제약 그리고 일반 의약품 등에 한정됐기 때문인데요. 복제약에서 한 단계 나아가 두 종류 복제약 성분을 하나로 합친 국내 첫 개량 신약이 출시된 게 2009년이고요. 그게 바로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기반이 된 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위에 또 재미난 기사가 있었네요. 휴미라가 왕좌에 오른 2012년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시장 1위 제품은 동아제약의 바카스였다고 합니다. 바카스의 당시 매출은 741억 원으로 국내 시장 10위권에 오른 유일한 국산 제품이다. 이게 제약회사가 만든 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음료수인데, 그죠? 음료수의 개념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카스가 2012년만 하더라도 1등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계량식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이 케미컬 베이스의 약품이 있고요. 단백질 베이스의 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케미컬 베이스의 신약을 특허 기간이 끝날 때쯤 복제약을 만드는 걸 우리가 여기에 복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고요. 그 제너릭을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 조금 더 개량을 해서 개량 신약으로 승인을 받는 게 개량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백질 베이스의 아까 휴미라 같은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서 그 바이오 의약품을 방금 복제약처럼 만드는 걸, 그거는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지 않고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신약도 케미컬 베이스하고 단백질 베이스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케미컬 베이스보다는 아무래도 단백질 베이스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든지 적용이 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최근에 신약 개발은 거의 다 이제 단백질 베이스로 많이 연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올 들어 식약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56건 중 국산약은 20건으로 3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외산이네요. 그리고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제품도 있긴 한데요.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는 미국 제약사 얀센이 1조 4천억 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7년께 국산 신약 첫 매출 1조 원 고지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유한양행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한 게 있었네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론로티스는 올해 미국에서 매출 1억 달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SK바이오팜도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를 미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국내에 출시되지 않아서 36호 국산 신약 명단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약도 2028년께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평가고요. 바이오 시밀러로 몸집을 키운 셀트리온은 항체의약품 접합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영국 익수다 테라퓨틱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국내 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재미난 기사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배터리 얘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배터리에 다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죠? 중국산 배터리 단 현대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다. IRA 세액공제 차종 발표가 됐고요. 더 엄격해진 세부 지급 기준 때문에 배터리 광물의 40%, 그리고 부품 50% 조건이고요. 닛산, BMW, 폭스바겐도 다 제외됐습니다. 테슬라 등 미국 업체만 보조금 독식을 하게 됐고요. 경쟁 모델도 탈락해서 큰 타격은 없다라고 현대기아차가 얘기를 하고, 신공장 건립을 당기고 내년 상반기부터 EV9 현지 생산, 그리고 배터리 업계와 공급망 개편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네시스 GB70 전기차가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GB70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달 말 한국 전기차로는 처음 세액공제 적격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18일부터 배터리와 관련해 강화된 IRA 세부 지침이 시행되면서 다시 보조금이 끊기게 됐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서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가 기존 39개에서 22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닛산, 아우디, BMW, 폭스바겐 다 제외가 됐고, 테슬라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만 남았다고 합니다. 네. 작년 8월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만 하면 보조금 수령 대상이었지만 이달 18일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 요건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전기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핵심 광물이 40% 이상 들어가야 3,750달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북미에서 생산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써야 또 추가 3,750달러를 받으면서 총 7,500달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까다로워